오늘 보시는 장면은 한 사람의 거짓이 25년을 버틴 끝에 어떤 방식으로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지, 그리고 그 발버둥을 30년 연후 뒤의 이름지에서 어떻게 정교하게 따내는지 그려주는 자리입니다. 마대창의 거실에서 마대창의 저택 거실에서 정숙희의 친자 시료 봉투가 경찰 등록 직전까지 갔다가 최화영의 손바닥 위에서 다시 한번 뒤집힙니다. 위조된 자료와 가꿔치 기한 시료, 무릎 꿇은 자세까지 미리 짜인 한편의 연극입니다. 그러나 마대창이 이미 가짜 박영미의 글씨 한 줄로 사기를 감토한 직후라는 점, 그 한 가지가 최화영의 무대를 통째로 흔듭니다. 들어주는 척하며 머리카락을 손수건에 옮겨 담는 손길, 그 손길이 오는 회차의 진짜 칼입니다. 이제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대창 저택 복도 끝에는 늘 오래된 괴종시계 소리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시계 아래에서 오장미가 발을 멈춥니다. 손바닥 안에는 흰 봉투가 한 장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숙희의 친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고 결과지 가장 윗줄에는 99.99라는 숫자가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한 발만 더 내디디면 그 종이는 경찰 기록으로 옮겨가고 25년 동안 도둑 맞은 친딸의 자리가 공식적으로 메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장미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정숙희를 따라다닌 25년의 침묵이 손가락 끝에서 같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누르며 오장미가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복도 끝에서 헐떡이는 발소리가 무너지듯 다가왔습니다. 양금순이었습니다. 행주치마 자락을 한 손에 쥔 채 그녀가 숨을 끊어가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큰일 났어요. 최화영 대표가 회장님이랑 같이 막차에서 내렸어요. 오장미의 손바닥 안에서 봉투가 짧게 떨렸습니다. 정문에서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는 두 사람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쪽은 묵직하고 한쪽은 정확하게 또각또각 짚는 구두 소리였습니다. 오장미는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며 짧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봉투를 다시 가슴 안쪽으로 밀어 넣으며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순아줌마, 일단 엄마부터 챙겨야겠어요. 경찰서는 1시간만 늦추면 돼요. 양금순이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쩌자고 하필 이 시간에 들어오시는지. 오장미가 그녀의 어깨를 한번 가만히 눌렀습니다. 1시간, 그 1시간 안에서 최화영이 무엇을 들고 들어왔는지 먼저 봐야 했습니다. 시료 봉투가 손바닥 안에서 다시 한번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오장미는 천천히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며칠 동안 정숙희를 어르고 달래며 머리카락 한 가닥, 손톱 한 조각을 받아내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자국들을 모아 만든 한 장의 결과지였습니다. 그 한 장이 어디에서 어떻게 멈춰 서는지가 다음 1시간 안에 정해질 자리였습니다. 양금순이 한 발 더 다가오며 행주치마 자락 끝을 손가락으로 비틀듯 꽉 쥐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은 모르세요. 저 결과지 이야기는 한 줄도 못 들으셨어요. 오장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한 줄의 그림이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이 들어오는 이 시점, 마대창이 결과지의 존재를 모르는 이 시점, 그 두 가지가 겹쳐있는 지금이야말로 최화영이 손을 쓸 수 있는 단 한 번의 자리였습니다. 오장미는 다시 봉투를 가슴 안쪽에 단단히 누르며 거실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발 한 발이 25년의 무게를 그대로 끌고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복도 양옆 벽에 걸린 옛 사진들이 그 걸음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중 한 사진 안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본처 이성실이 어린 마동석을 안고 옅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옆에 정숙희의 빈자리가 25년 동안 한 번도 메워지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정숙희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수건을 쥐고 그 끝을 만지작거리며 발끝으로 카펫의 무늬를 짚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이 마대창보다 한 발 앞서 거실로 들어섰을 때 정숙희의 눈동자가 가장 먼저 흔들렸습니다. 5살짜리의 지능 안에서도 25년을 지나온 본능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정숙희의 손가락이 천천히 들리더니 마치 누가 시킨 듯 곧게 펴졌습니다. 손끝이 정확히 최화영의 가슴 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거실 천장에 외마디가 부딪혔습니다. 도둑. 정숙희의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또렷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발을 굴리듯 같은 자리에서 폴짝 뛰며 다시 외쳤습니다. 도둑, 도둑. 마대창의 미간이 깊게 잡혔습니다. 양금순이 행주치마 자락을 잡은 손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오장미는 정숙희의 등을 감싸 안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천천히 천천히. 그러나 정숙희는 손가락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을 향해 곧게 펴진 손가락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순간 오장미는 채화영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당황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린 신호가 마침내 떨어진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채화영이 두 손을 가볍게 모으며 마대창을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보세요. 저 사람이 저를 보고 또 저러잖아요. 25년을 저런 식으로 저한테 누명을 씌워왔어요. 마대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숙희의 곧게 펴진 손가락 끝과 채화영의 가슴께를 번갈아 응시했습니다. 도둑이라는 단어가 어느 쪽을 향해 던져진 단어인지 그의 안에서 누군가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정숙희는 그 침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번 더 들렸고 입에서 같은 단어가 한 번 더 떨어졌습니다. 도둑. 그 외침은 거실 한쪽 벽에 걸린 본처 이성실의 사진 옆에서 한 번 더 메아리 쳤습니다. 채화영의 미소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외침이 자기 무대의 첫 신호탄이라도 되는 듯 그녀는 천천히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거실 시계가 똑 하고 한 칸을 옮겨갔습니다. 25년의 첫 외침이 천장에 다시 부딪혔다 내려앉은 자리, 거기서 채화영의 두 번째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정숙희의 어깨에 한 손을 더 단단히 얹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정숙희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의 본능이 한 단어 안에 모여있는 그 어깨를 오장미는 자기 팔로 한층 더 깊이 감쌌습니다. 양금수는 그 광경을 보며 천천히 행주치마 자락을 다시 여몄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한번 가라앉았고 그 가라앉음 안에서 채화영의 다음 손이 가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정확히 보였습니다. 정숙희가 발작하듯 한 발 더 다가서는 그 찰나 채화영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누구의 눈에도 반사신경처럼 보였지만 그 손은 정확히 정숙희의 목 한가운데를 향했습니다. 손가락이 정숙희의 쇄골 위 가느 다란줄을 낚아챘습니다. 줄이 끊어지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도 않을 만큼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진 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 카펫 위로 떨어지며 짧게 튕겼습니다. 네잎 클로버 자수가 새겨진 작은 펜던트였습니다. 정숙희가 25년을 가슴께에 두고 살아온 단 하나의 표식이었습니다. 채화영의 손이 그 펜던트를 곧바로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을 자리를 알고 있었다는 듯 손가락의 움직임이 거침이 없었습니다. 마대창의 미간이 한 번 더 좁아졌습니다. 그러나 채화영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자기 가슴 안주머니에서 접힌 손수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수건 안에서 또 다른 펜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끊어진 자리가 정확히 마주 보이게 만들어진 반쪽이었습니다. 채화영은 두 조각을 천천히 마주 댔습니다. 두 조각의 단면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거실 안의 공기가 한 차례 가라앉았습니다. 채화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대창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버님, 이게 한 쌍이라는 것 이제 알아보시겠지요. 양금순의 손에서 행주치마 자락이 다시 미끄러졌습니다. 오장미는 정숙희의 손을 잡은 자기 손에 천천히 힘을 주었습니다. 두 조각이 맞물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25년의 진실이 흔들릴 수 있는 자리, 채화영이 정확히 그 한 점을 향해 손을 내민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대창은 그 두 조각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두 조각의 가장자리를 짚어보았습니다. 단면의 마찰 자국, 자수의 결, 줄의 굵기까지 그의 시선이 한 번씩 짚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은 그 침묵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듯 두 조각을 한층 더 가까이 모았습니다. 정숙희가 그 광경을 보고 또 한 번 외쳤습니다. 도둑, 도둑. 채화영은 그 외침에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안에서 25년의 거짓이 한 단계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이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목걸이가 어머님 유품이라는 건 어느 누구한테 들은 얘기야. 채화영의 목소리가 한 박자 빠르게 풀려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저한테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어릴 때 보육원에서 저를 다시 찾으러 오셨을 때요. 마대창의 눈동자가 그 말 위에서 짧게 굳었습니다. 본처 이성실이 보육원에 발을 들인 일은 평생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가 그의 안에서 가만히 한 줄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한 줄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조각의 펜던트를 천천히 자기 손바닥 위로 옮겨받으며 짧게 한마디만 보탰습니다. 그래, 잠깐 내가 보관하자. 채화영의 손이 그 펜던트를 향해 한 번 움찔했지만 결국 거두어졌습니다. 채화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너졌다기보다는 정해진 자리에 들어앉는 동작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두 손이 마대창의 양복자락 끝을 살짝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천천히 풀려나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은 다 말씀드려야겠어요. 마대창은 그녀를 내려다본 채 손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은 그 침묵을 동의로 읽고 말의 속도를 조금 더 늘렸습니다. 저 사람이, 저 정숙희가 25년 전에 어머님 이성실 여사의 유품을 들고 도망쳤어요. 그 안에 이 목걸이 반쪽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까지 이 목걸이를 가슴에 걸고 마치 자기가 진짜 친딸인 양 행세해 온 거예요. 마대창의 눈동자가 한 차례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채화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출생 기록처럼 보이는 누런 종이, 보육원의 회람 같은 인쇄물, 흐릿한 흑백 사진 몇 장이 거실 테이블 위에 나란히 펼쳐졌습니다. 채화영의 손끝이 한 장씩 짚어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버님. 마은혜라는 이름. 어머님이 직접 부르신 그 이름이요. 저는 평생 이 이름을 잊은 적이 없어요. 제가 그 마은혜예요. 정숙희는 그 사이 자기 목 빈자리를 자꾸 더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잡히는 것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장미는 정숙희를 자기 품으로 더 깊이 끌어안으며 채화영의 등 뒤를 응시했습니다. 25년이 그 자리에서 한 장씩 종이로 바뀌어 가는 광경, 그러나 그 종이가 어떤 손에서 어떤 잉크로 만들어졌는지 오장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의 목소리는 한 줄 한 줄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버님, 저 한번 안아주세요. 25년을 며느리로만 살았어요. 한 번도 친딸이라고 못 불러봤어요. 마대창은 손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만은 채화영이 펼쳐놓은 종이의 모서리, 인쇄된 잉크의 농담, 도장의 자국 위를 한 번씩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 시선의 무게를 채화영은 동의의 무게로 받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안에서 같은 종이를 두고 정반대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한 장을 더 들어 마대창의 손 가까이 밀었습니다. 보육원의 회람 한 장이었습니다. 그 회람의 상단에는 마은혜라는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어린 시절 채화영이라는 이름이 흐릿하게 함께 쓰여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그 두 이름이 한 줄에 적힌 자리를 손끝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 두 줄이 제가 어머님 곁에 있었다는 자국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거두려고 보육원까지 직접 오신 거예요. 마대창은 그 회람의 종이결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비벼보았습니다. 종이는 두꺼웠지만 결은 새 것에 가까웠습니다. 30년 전의 회람치고는 묘하게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표정 위에 그 사실을 한 줄도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의 손이 가방 안에서 마지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장자리에 사설연구소 도장이 찍힌 종이 한 장이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채화영은 마대창의 손 가까이 그 종이를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 머리카락이에요. 제가 어제 직접 뽑아서 직접 맡겼어요. 결과는 99.99라고 나왔어요. 저 정숙희가 들고 다닌다는 그 종이랑 같은 숫자예요. 결과지 한가운데 굵게 박힌 99.99라는 숫자가 거실 조명 아래에서 한 번 번득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료는 어디선가 빼돌린 마흔의 또래 여성의 검체였고 결과지는 미리 짜놓은 형식의 숫자만 같이 박아둔 한 장의 종이에 불과했습니다. 채화영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의 얼굴로 마대창의 손에 종이를 더 가까이 밀었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한 번 더 카펫 위에 단단히 닿았습니다.
채화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그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정말 마흔이에요. 25년을 며느리로 부르셨던 그 손으로 이제 한 번만 친딸이라고 불러주세요. 마대창의 입가에는 아무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천천히 결과지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채화영은 그 손짓을 자기에게 유리한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한층 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희가 어머님 유품을 훔쳐서 25년을 살아왔어요. 저 사람은 친딸이 아니라 사기꾼이에요, 아버님. 양금순의 어깨가 거기서 한 차례 짧게 떨렸습니다. 오장미는 손바닥 안의 봉투를 가슴 쪽으로 더 깊이 눌렀습니다. 정숙희는 그 사이 오장미의 옷자락을 자기 손가락으로 한 번 더 가만히 잡았습니다. 자기를 향한 말이 어떤 뜻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 단어의 결말은 본능적으로 알아챈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오장미는 그 손을 자기 손바닥 안에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결과지에 99.99라는 숫자가 거실 조명 아래에서 한 번 더 번득였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 한 줄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거실 안에 세 사람만이 정확히 알고 있는 시각이었습니다. 채화영의 무릎은 그 자리에 단단히 닿아 있었지만 그 무릎 아래에서 25년의 자리는 이미 한 칸 비어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결과지의 종이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한 번 짧게 누르며 물었습니다. 이 연구소 이름 내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채화영의 입가가 한 번 가만히 굳었다 풀렸습니다. 그녀가 빠르게 답했습니다. 최근에 새로 생긴 곳이에요. 제가 외부 사람이 손대지 못하게 일부러 작은 곳을 골랐어요. 마대창은 그 답을 들으며 천천히 결과지를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외부 사람이 손대지 못하게 작은 곳을 골랐다는 한 줄이 그의 안에서 또 한 줄의 자국으로 가만히 적혔습니다. 채화영은 그 자국이 어떤 모양으로 적히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자기 손을 다시 가지런히 모으며 마대창의 다음 한마디를 기다렸습니다. 마대창은 결과지를 한참 동안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의 모서리, 인쇄된 글자의 간격, 도장의 인주 새까지 그의 시선이 한 번씩 짚어갔습니다. 거실 안에 누구도 그 침묵이 어떤 종류인지 정확히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채화영만이 그 침묵을 자기 무대의 박수 직전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대창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다른 한 장의 종이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가짜 박영미라는 이름으로 들이밀어진 글씨 한 줄이 그를 한 번 속이지 못하고 무너졌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그는 다시는 종이 위의 숫자만 보고 사람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30년을 며느리라 불러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친딸을 자처하는 그림은 그 자체로 너무 깔끔하게 짜여 있어서 오히려 자국이 보였습니다. 너무 잘 맞물린 두 조각의 단면, 너무 또렷한 99.99라는 숫자, 너무 정확하게 갖춰진 보육원 회람,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들이밀어지는 그림은 정상 범주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대창은 그 자국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화영의 어깨에 그의 손이 닿았습니다. 마대창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일단은 앉아서 이야기하자. 채화영은 그 손길을 자기 승리의 첫 신호로 받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안도와 미소가 한 번에 비쳤습니다. 그러나 마대창은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는 그 짧은 동작 사이에 그녀의 머리 옆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가닥을 가만히 시선으로 좇았습니다. 들어주는 척, 거두는 척하는 그 손짓 안에 이미 다음 판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양금순이 마른 침을 삼키며 그 한 가닥을 똑같이 응시했습니다. 마대창의 시선이 양금순의 시선과 짧게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같은 한 가닥을 함께 봤다는 사실 하나가 30년의 신뢰를 한 번 더 단단하게 묶어 두었습니다. 채화영은 그 두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한 채 자기 무릎에 흙먼지를 가볍게 털어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대창은 한 발 옆으로 비켜서며 채화영에게 소파 자리를 권했습니다. 거기 좀 앉거라. 차 한 잔 내오라고 하마. 채화영은 그 권유를 30년 만에 처음 받는 손님의 권유로 받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의 자리를 잡으며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그 자세는 며느리의 자세도 친딸의 자세도 아닌 중요한 손님 한 사람이 사장의 응접실에 앉을 때의 자세에 가까웠습니다.
마대창은 그 자세를 짧게 응시한 뒤 양금순을 향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금순이 차를 내오기 위해 주방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 짧은 발소리 안에서 마대창의 다음 판이 한 칸 더 정렬되고 있었습니다. 주방 입구에 양금순은 행주치마를 다시 단단히 여몄습니다. 카펫 위에 떨어진 끊어진 목걸이, 줄이 조명 아래에서 가늘게 빛났습니다. 거실의 모든 시선이 마대창과 채화영에게 쏠려있는 그 순간, 양금수는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며 카펫 가장자리를 슬쩍 짚었습니다. 손끝이 가느다란 금속줄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행주치마 안주머니로 빠르게 옮겼습니다. 손이 떨려 줄이 한번 미끄러질 뻔했지만 다시 손가락을 단단히 모아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오장미가 정숙희를 의자에 앉히고 천천히 양금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양금순이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 양반 머리카락은 어제도 안 뽑았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사설연구소 봉투도 저 양반이 어제 호텔에서 직접 들고 들어오는 거 제 두 눈으로 봤어요. 오장미는 양금순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한번 깊게 눌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순아줌마, 지금 이 멸면 위조 자료까지 같이 묻혀요. 할아버지가 먼저 결과지 들고 움직이실 때까지만 참아요. 양금순이 행주치마 안주머니 위로 손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끊어진 목걸이가 그 안에서 작게 잡혔습니다. 오장미는 그녀를 향해 한 번 더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목에 다시 걸어드릴 거예요. 그 자리 비워두지 않을 거예요. 양금수는 행주치마를 더 단단히 여미며 천천히 주방 안쪽으로 물러섰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채화영의 목소리만 흘렀습니다. 25년 며느리의 목소리가 친딸의 음역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역의 어느 한 곳에서 이미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거실 안에 세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양금수는 주방 가스레인지 앞에서 손을 한번 행주에 닦았습니다. 행주치마 안주머니 안에 작은 펜던트가 그녀의 옆구리에 가만히 닿았습니다. 그 무게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잎 하나가 정숙희의 목으로 다시 돌아갈 자리를 분명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양금수는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며 짧게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찻주전자에 물을 올리며 거실 쪽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채화영이 마대창에게 25년의 그리움을 풀어내는 목소리,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정확하게 짜인 문장들이 한 줄씩 흘러나왔습니다. 양금수는 그 한 줄 한 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30년을 한 집 안에서 보고 들은 채화영의 목소리 톤과 오늘 거실에 깔린 그 목소리의 톤이 어느 자리에서 다르게 들리는지 양금순의 귀가 자기도 모르게 그 차이를 짚어가고 있었습니다. 30년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친딸을 자처하는 그 목소리는 어딘가 한 번씩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그 들뜸 안에 거짓의 자국이 가만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자리에 앉으면서도 손에서 종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한 장의 패를 더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누런 호적 사본 한 장 위에 닿았습니다. 그녀가 그 종이를 마대창 앞으로 천천히 밀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은 마동석 그 사람이랑 저랑은 어렸을 때 한 호적에 같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어머님이 저를 거두실 때 잠시 그렇게 처리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마동석을 처음 봤을 때부터 그렇게 마음이 갔던 거예요. 저랑 그 사람은 남매처럼 묶여있던 자국이 남아있던 거예요. 25년을 끼고 살았던 카드였습니다. 친아들 마동석과 자기 사이에 옛 호적의 그림자를 흘리면서 채화영은 그 모호한 자국 하나로 마대창의 죄책감을 길게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마대창의 입가가 거의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짧게 비틀렸습니다. 마동석은 그의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본처 이성실과의 사이에서 잃어버린 딸 마은혜를 가슴에 둔 채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데려와 친아들로 길러낸 입양아였습니다. 그 사실을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하나가 그의 안에서 채화영의 마지막 카드 한 장을 종이장처럼 구겨버리고 있었습니다. 마동석이 입양된 자식이라면 마동석과 한 호적에 잠시 올라갔다는 채화영의 옛 그림자는 마은혜의 자리와 아무런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진짜 마은혜는 본처 이성실의 친딸이었고
입양아 마동석과는 혈연으로 닿을 자리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채화영의 마지막 카드는 그 사실 하나의 통째로 무게를 잃었습니다. 마대창은 종이를 손가락 끝으로 한번 살짝 짚었을 뿐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자세한 얘기는 차차 하자. 채화영은 그 끄덕임을 25년 만에 받아낸 가장 큰 수확으로 읽었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짧게 삼키며 자리에서 가만히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끄덕임의 깊이 안에는 이미 다른 봉투가 한 장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의 등 뒤에서 마대창의 시선이 그녀의 머리 옆 한 가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짚었습니다. 채화영은 가방을 들어 어깨에 올리며 마대창을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요. 제가 안방에 잠깐 들어가서 옷 좀 갈아입고 다시 나올게요. 마대창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화영이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 쪽 복도로 사라지는 그 짧은 거리 동안 마대창의 시선은 한 번도 그녀의 등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동석의 입양 사실을 평생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자기 자신의 침묵 위에서 채화영의 25년이 정확히 어디까지 거짓이었는지 그가 천천히 헤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채화영이 안방으로 들어가 잠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동안 마대창은 응접실 소파의 등받이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채화영이 앉아있던 자리, 그 자리 등받이 위에 가느다란 머리카락 두세 가닥이 조명에 비쳐 짧게 빛났습니다. 마대창은 안주머니에서 흰 손수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가 손수건을 등받이 위에 가만히 펼치며 머리카락을 한 가닥씩 옮겨 담았습니다. 손끝의 움직임은 30년을 회장으로 살아온 사람의 동작이 아니라 25년을 친딸 한 명의 빈자리에 두고 살아온 아버지의 동작에 가까웠습니다. 양금순이 그 옆에 다가와 작은 약봉지 봉투 하나를 가만히 받쳐 들었습니다. 마대창은 머리카락을 그 안에 정리하고 봉투의 입구를 한번 깊게 접었습니다. 그가 양금순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양 여사, 이 봉투는 자니 손으로 직접 김비서한테 넘기게. 다른 길은 안 돼. 양금순은 두 손으로 봉투를 받쳐 안았습니다. 봉투의 무게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가닥들의 무게는 25년의 무게에 가까웠습니다. 양금순이 짧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 발도 헛디디지 않고 들고 가겠습니다. 그날 밤 김비서가 검은 가방 하나를 들고 저택 후문을 빠져 사설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마대창은 서재 창가에 서서 그 차의 미등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는 김비서에게 단 한 가지만을 못 박았습니다. 결과는 24시간 안에 다른 누구의 손도 거치지 말고 자신의 서재 책상 위에 직접 올려놓을 것. 그 한마디가 채화영의 다음 24시간을 정확하게 가르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창가에서 천천히 책상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오장미가 그날 저녁 그의 손에 가만히 올려놓은 또 하나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희의 99.99 결과지 한 장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두 개의 봉투가 같은 책상 위에서 정확히 24시간 뒤에 마주 보게 될 자리, 그 자리를 마대창은 손가락 끝으로 한번 가만히 짚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작은 등 하나를 켰습니다. 등 아래의 두 봉투가 같은 빛 안에 놓였습니다. 마대창은 두 봉투를 한참 동안 응시한 뒤 손바닥을 천천히 두 봉투 위에 한 번씩 짚었습니다. 한 손바닥은 25년의 빈자리에 또 한 손바닥은 30년의 거짓 위에 놓인 자리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짧은 한숨이 한 번 흘러나왔습니다. 30년을 며느리라 부르며 살아온 한 사람의 이름이 그날 밤 그 책상 위에서 천천히 다른 이름의 그림자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책상 위에 펼쳐진 봉투들 옆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는 그 위에 짧은 한 줄을 적었습니다. 별도 검사, 24시간 후 다른 누구의 손도 거치지 말 것. 그 한 줄을 자기 손으로 직접 적은 종이를 그는 두 봉투 사이에 가만히 끼워 놓았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다음 24시간 동안 채화영의 어떤 손길도 닿을 수 없는 자리를 미리 단단히 막아두는 작은 칸막이었습니다. 양금순이 서재문 밖에서 짧게 한번 노크를 짚었습니다. 마대창은 가만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금순이 작은 차 한 잔을 받쳐 들고 들어와 책상 옆에 놓았습니다.
차에서 올라오는 김이 등 아래에서 한 줄 옅게 흔들렸습니다. 거실에 다시 채화영이 돌아왔을 때 정숙희는 여전히 자기 목 빈자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닿는 자리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녀는 여러 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장미는 정숙희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자기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오장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토끼야. 잠깐만 비어있는 거야. 곧 다시 걸어줄게. 정숙희는 오장미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습니다. 그러나 채화영이 거실을 가로질러 마대창의 옆자리로 옮겨 앉을 때마다 정숙희의 어깨가 다시 한 번씩 곤두섰습니다. 그녀는 그때마다 손가락을 다시 펴며 외쳤습니다. 도둑. 그 외침은 거실 천장에 부딪히고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채화영은 그 외침을 들으면서도 입가에 미소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대창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님 보세요. 저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25년을 저렇게 헛소리하면서 저한테 누명을 씌워왔어요. 이제는 정말 시설로 보내드리는 게 저 사람한테도 편할 거예요. 마대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숙희의 손이 오장미의 손 안에서 떨리는 모습을 가만히 응시했을 뿐이었습니다. 오장미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채화영을 향하지 않고 다만 정숙희의 빈 목을 한 번 더 응시했을 뿐이었습니다. 거실 안에 두 사람만이 다음 24시간이 어느 쪽에 자리를 비울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정숙희는 오장미의 손바닥 안에서 작은 손가락을 한 번 더 폈다 접었습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한 단어를 더 내뱉었습니다. 오키. 오장미의 눈이 한 번 가만히 깊어졌습니다. 그의 태명은 정숙희가 25년 전 별장에서 자기 배 안의 아이들을 부르던 단 두 개의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채화영의 어떤 위조 자료도 그 두 글자 안에는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장미는 정숙희의 손을 자기 손 안에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마대창의 시선이 정숙희의 입가에서 흘러나온 그 두 글자 위에서 잠깐 가만히 멈췄습니다. 그는 그 단어를 어디서 들었는지 정확히 짚지 못했지만 그 단어가 25년의 어딘가에 분명히 닿아 있다는 사실 하나만은 손가락 끝에 감각처럼 천천히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그 단어를 5살짜리의 헛소리로 가볍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대창의 안색에만 머물러 있었고 정숙희의 입가에서 흘러나온 두 글자가 어디로 가서 누구의 안에 새겨지는지에는 한 번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대창의 안에서는 그 두 글자가 짧게 한 번 더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입가에 어떤 표정도 올리지 않은 채 천천히 자기 찻잔으로 손을 옮겼습니다. 찻잔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이 한 번 짚은 자리 안에 그 두 글자가 가만히 한 줄로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마대창의 그 손가락이 찻잔 위에서 잠깐 멈추는 모습을 시선의 끝에서 한 번 짧게 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한 번의 멈춤 안에서 25년의 어떤 빈자리 하나가 천천히 한 칸 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별실에는 작은 책상 위로 서류가 두 줄로 정렬돼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그 앞에 앉아 한 장 한 장 검토 도장을 짚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숙희가 만에 하나 시료를 도둑 맞았다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 호텔 1층 로비의 CCTV 일부 구간이 잘려나간 영상 사본이 이미 한 폴더에 정리돼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별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이강혁은 짧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외투를 받아 걸며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영상 구간은 끝냈습니다. 출생기록 위조본도 2부 더 마련했습니다. 어디서 무슨 카드가 나와도 받을 수 있게 준비해 뒀습니다. 채화영은 거울 앞에서 천천히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자신의 머리 옆을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거울 안에 비친 그녀의 표정은 무릎을 꿇었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한 판의 무대를 끝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안에 자신을 향해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강혁은 그 미소를 마주보지 않고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화영은 거울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안에 모든 사본을 2곳에 나눠두세요. 한 곳은 호텔 내부, 한 곳은 외부 변호사 사무실. 그 양반이 의심한다고 해도 종이 한 장 못 건드리게.
이강혁은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LA 쪽도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분 더 계시다고요. 채화영의 손이 거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거울 안에서 한 번 차갑게 깊어졌습니다. 이성애. 그 입은 내가 직접 막을 거야. 지금은 그 양반이 그 이름을 아는지부터 확인해. 이강혁이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채화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마대창의 김 비서가 그녀의 머리카락 두세 가닥을 사설연구소의 다른 문 앞에 내려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의 거울은 비춰줄 수가 없었습니다. 별실 안의 공기는 호텔 향수의 옅은 냄새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책상 위에 서류 한 부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짧게 한 번 더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만에 하나 회장님이 다른 연구소에 따로 시료를 보내셨을 경우도 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화영은 거울 안에서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짧은 미소가 한 번 그어졌습니다. 그 양반은 그런 일까지 직접 손대시는 분은 아니야. 30년을 며느리라고 부르신 사람을 새벽에 따로 검사 보낼 만큼 의심하실 분이 아니야. 이강혁은 그 답에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깨 한쪽은 그 한 줄의 확신 위에서 잠깐 가볍게 굳어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숫자는 그가 보기에 늘 한 번씩 위험한 숫자였습니다. 2층 난간 그림자 안에는 마서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의 모든 광경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무릎을 꿇고 마대창을 아버님이라 부르며 한 여자를 친딸이라 주장하는 그 광경 안에서 마서린의 손끝이 난간을 잡은 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25년을 엄마라 부르며 따라온 사람의 입에서 자기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이 친딸의 이름으로 호명되는 광경이었습니다. 마서린은 손등으로 입을 한 번 가렸습니다. 채화영이 마은혜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서린의 안에서 25년이라는 단어가 한 번씩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그 단어를 자기 이름 옆에 한 번도 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친딸, 엄마의 자랑, 엄마의 그릇이라는 자국이 평생 자기 어깨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 자국이 거실 한가운데에서 이름 한마디로 다른 이름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마서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채화영이 어떤 의도로 어떤 자료를 들이밀고 있는지 마서린은 거실 아래의 어떤 사람보다도 정확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친딸 카드가 무너진 자리에서 채화영은 잃어버린 딸의 자리를 자기 손으로 직접 메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움 안에서 마서린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호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짐작이 그녀의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 역시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서린은 한 발 한 발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2층 복도 깊은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자기 방문을 닫는 그 짧은 손목의 떨림 안에 25년의 엄마라는 단어가 다시 한 번 베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거울 앞에 선 마서린은 자기 얼굴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 얼굴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정면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거울 안에 자기 얼굴 위에 채화영의 얼굴도, 정숙희의 얼굴도, 오장미의 얼굴도 한 번씩 잠깐 겹쳐 보였습니다. 어느 얼굴 하나와도 깔끔하게 일치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얼굴과도 완전히 분리되지도 않는 자리, 그 모호한 한 줄 위에 마서린이라는 이름이 가만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에 닿을 듯 천천히 손을 들어 자기 뺨을 한 번 가만히 짚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잡히는 온도는 분명히 자기의 온도였지만 그 온도의 이름이 누구의 것인지 그녀는 그날 아무도 확신해주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를 처음으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마서린은 거울 앞에서 천천히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자기 옷자락 끝을 한 번 가만히 비틀듯 쥐었습니다. 25년의 자랑이라는 자국 위에 처음으로 가는 금이 그어진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그 금을 손가락 끝으로 더듬듯 한 번 더 자기 뺨을 짚었습니다. 거울 안에 자기 눈동자가 그 손길을 따라 한 번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안에서 마서린의 다음 한 발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채 가만히 떠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별채 뒤편에서 강백호를 만난 것은 그 밤이 한참 깊은 뒤였습니다. 강백호는 외투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가 그 봉투를 오장미의 손에 가만히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장미 씨 어머니 진짜 99.99 결과지 사본 한부 내가 회사 금고에 따로 빼놓았어요. 오늘 저 안에서 어떤 종이가 나왔든 원본 데이터로 한 번에 뒤집을 수 있어요. 오장미는 봉투를 두 손으로 받쳤습니다. 손가락이 봉투 위에서 한 번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채화영의 무대를 본 사람의 미소도 정숙희의 빈 목을 본 사람의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25년의 침묵 끝에 처음으로 손에 잡히는 패 한 장을 받은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오장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호 씨 고마워요. 그런데 이건 마지막에 꺼낼 카드로 둬요. 할아버지가 먼저 움직이실 거예요. 강백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외투깃을 한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장미 씨가 먼저 안 꺼내면 나도 안 꺼낼 거예요. 다만 채화영 그 사람이 또 무슨 종이를 들이밀어도 이번에는 절대로 어머니가 사기꾼 자리로 가는 일은 없어요. 오장미는 봉투를 가슴 안쪽으로 깊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 안에 든 한 장의 사본이 거실 안의 위조 결과지보다 훨씬 더 가벼우면서도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별채 뒤편의 어둠 속에서 마대창의 서재 창가만을 응시했습니다. 그 창가에 작은 등불이 한 칸 켜져 있었습니다. 다음 24시간의 가운데를 갈라줄 한 장의 봉투가 그 등불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백호 씨 엄마 목에 그 잎이 다시 걸리는 자리는 내일 아침일 거예요. 강백호는 그녀의 어깨를 한번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의 말도 더 오가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호흡은 같은 한 줄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강백호가 잠깐 침묵한 뒤 낮은 목소리로 한 마디를 보탰습니다. 장미 씨 어머니 손에 그 잎이 다시 걸리고 나면 그 다음 일은 내가 옆에서 같이 들어줄게요. 채화영 그 사람 다음 칼이 어떻게 들어와도 같이 받아줄 사람이 옆에 있어요. 오장미는 그 한마디 위에서 한 번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의 침묵 안에 한 번도 들어와 본 적 없는 종류의 약속이 어둠 속에서 작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 안쪽에 다시 한번 단단히 누르며 별채 뒤편의 어둠 안에서 잠시 더 그 약속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강백호는 그녀의 옆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며 짧게 입을 다시 열었습니다. 장미 씨 그 사본은 내 손에 두 부 더 있어요. 한 부는 회사 금고, 한 부는 변호사 사무실. 어느 한 부가 사라져도 한 부가 살아있어요. 오장미는 그 한 줄에 가만히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의 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 두 부의 사본이 따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안에서 작은 무게 하나로 정확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벽의 저택은 발소리 없이 깊었습니다. 김 비서가 후문을 통해 들어와 마대창의 서재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쳐든 채 작은 노크 두 번을 짚었습니다. 서재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마대창은 책상 앞에 서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봉투가 손에서 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 비서가 한 번 더 짧게 고개를 숙이고 물러섰습니다. 마대창은 책상 앞 의자에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봉투 입구를 가르는 그의 손은 느렸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두 장의 종이가 차례대로 나왔습니다. 첫 장에는 한 줄이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친자 불일치. 채화영의 머리카락과 자신의 검체 사이에 어떤 혈연도 잡히지 않는다는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은 별도로 의뢰한 종이 성분 분석 결과지였습니다. 채화영이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던 출생 기록과 보육원 회람 사본의 종이 자체가 25년 전 종이가 아니라 최근 시중에서 유통되는 종이라는 한 줄이 박혀 있었습니다. 인쇄 잉크 성분 역시 그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마대창은 두 장을 나란히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이 친자 불일치라는 한 줄 위에 한 번, 종이 성분이라는 한 줄 위에 한 번 가만히 닿았습니다. 모든 사기가 그 한 책상 위에 정렬돼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재 창가로 가서 새벽이 밀려오는 정원의 끝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정원 한쪽에 가로등 하나가 아직 꺼지지 않고 켜져 있었습니다. 그 등 아래의 잔디 위에 25년의 그림자가 한 줄 길게 드리워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 어딘가에서 25년 며느리가 아침 식탁을 차리러 내려올 채비를 하고 있는 시각이었습니다.
마대창은 책상으로 돌아와 두 장의 종이를 가지런히 접어 가방 안에 옮겼습니다. 그 손길은 30년의 무거움을 한 번에 거두는 손길이었습니다. 그가 가방의 잠금쇠를 짧게 한 번 짚었습니다. 잠금쇠가 가만히 닫히는 소리가 서재 안에서 한 번 울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 하나가 채화영의 30년이 그날 아침에 어떻게 닫힐지를 미리 한 번 알리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마대창은 책상 위에 등을 끄고 천천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양금순이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안에는 30년을 한 집 안에서 보고 들은 양금순의 일정한 발걸음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복도의 끝까지 천천히 걸어 나가며 식탁 쪽에서 들려오는 그릇 소리 한 번 한 번에 가만히 귀를 두었습니다. 그 그릇 소리 사이에 채화영의 구두 소리가 한 번 짧게 끼어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늘 같은 자리에서 들려온 그 소리가 그날 아침에는 처음으로 어느 한 박자에서 살짝 어긋나 있었습니다. 마대창의 입가에 짧은 숨이 한 번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그 어긋남을 가만히 자기 안에 새겼습니다. 아침 식탁의 햇빛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들었습니다. 채화영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마대창의 옆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지런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양금순이 국그릇을 한 그릇씩 내려놓으며 채화영을 흘끔 보았습니다. 채화영은 그 시선을 모르는 사람의 표정으로 받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마대창은 식탁 한쪽에 자신의 서류 가방을 가만히 놓아두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새벽에 받은 두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방을 열어 두 장을 꺼내 식탁 위에 가지런히 펼쳤습니다. 채화영의 숟가락이 그릇 안에서 멈췄습니다. 마대창은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위에 굵게 박힌 한 줄이 보이지? 친자 불일치라고 적혀 있어. 어제 자니가 내 앞에 내려놓은 결과지의 시료, 그 시료가 자니 머리카락이 아니라는 뜻이지. 채화영의 입가에서 미소가 가만히 빠져나갔습니다. 마대창은 두 번째 종이로 손을 옮겼습니다. 여기 두 번째 종이는 자니가 어제 가져온 출생 기록의 종이 성분이야. 25년 전 종이도 아니고 어머님이 쓰시던 종이도 아니야. 시중에서 작년 이후에 풀린 종이로 인쇄된 사본이야. 채화영의 손가락이 식탁 가장자리를 한 번 짚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일정했습니다. 마대창은 종이를 잠시 더 식탁 위에 놔둔 채 천천히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서 정숙희가 자기 목 빈자리를 다시 한번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이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자니 머리카락 몇 가닥을 내가 따로 받았네. 같은 연구소가 아닌 다른 곳에 보냈어. 결과는 새벽에 내 손에 들어왔어. 자니가 내 앞에 내려놓은 99.99라는 숫자는 자니 것이 아니야. 채화영의 어깨가 한번 가만히 떨렸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려 했지만 그 입 안에서 처음으로 마땅한 다음 한 줄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식탁 한쪽에 놓인 작은 국그릇에서 김이 한 줄 위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김 너머로 마대창의 시선이 채화영의 한자리에 단단히 꽂혀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그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숟가락을 그릇 옆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숟가락이 식탁에 닿는 짧은 소리가 식탁 위에서 한 번 가만히 울렸습니다. 30년 며느리의 손이 그릇을 내려놓는 마지막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양금수는 주방 입구에서 그 소리를 한 번 더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행주치마 자락을 다시 한 번 단단히 여몄습니다. 오장미는 정숙희의 손을 자기 손바닥 안에 더 깊이 끌어안으며 식탁 위에 펼쳐진 두 장의 종이를 한 번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두 장은 오장미가 가슴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99.99 결과지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25년의 거짓을 한 줄로 정렬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봉투를 한 번 가만히 짚었습니다. 그 봉투는 그날 아침 식탁 위에 굳이 한 번 더 펼쳐질 필요가 없는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채화영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식탁 모서리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무릎이 한 번 가볍게 떨렸지만 그녀는 그 떨림을 곧 거두었습니다. 채화영의 입가가 다시 한 번 움직였습니다. 아버님, 저 건 분명 어디서 누군가가 손을 댄 자료예요. 저는 분명히 어제 진짜를 들고 왔어요. 누군가가 저를 모함하려고 결과지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마대창은 그녀의 변명이 다 풀리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탁 위 종이의 한 부분을 손가락 끝으로 한 번 더 짚으며 말했습니다. 출생 기록 위에 찍힌 인주색을 보거라. 30년 전 어머님이 쓰시던 인장의 인주는 진한 주홍색이었어. 그 인장은 지금 내 금고 안에 있어. 잔이가 들고 온 종이 위 인주는 분홍에 가깝지. 진짜 인장은 한 번도 잔이 손에 가본 적이 없어. 채화영의 입에서 다음 변명이 떨어지기 전에 마대창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 손짓 하나로 식탁 위의 공기가 끊겼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며느리라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났어. 채화영의 얼굴에서 마지막 색이 가만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한 번 더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거실 모서리에 서 있던 양금순이 두 손으로 행주치마 자락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오장미는 정숙희의 손을 자기 손 안에 더 깊이 감쌌습니다. 마대창은 종이 두 장을 천천히 다시 가방 안으로 거두며 그 뒤로는 한 번도 채화영의 얼굴을 마주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식탁 옆에 작은 종을 한 번 울렸습니다. 경비실로 이어지는 짧은 신호였습니다. 채화영은 그 종소리를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등 뒤에서 들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만히 굳어졌습니다. 채화영이 마지막으로 마대창의 옆 얼굴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마대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의 햇빛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가만히 식어갔습니다. 잠시 뒤 거실 입구에 짧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마대창의 짧은 신호 한 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그쪽으로 시선을 한 번 가만히 옮긴 뒤 다시 채화영의 옆자리에서 자신의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방 손잡이를 잡은 자리에 30년의 무게가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그 손가락을 응시하며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한 번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마대창의 손가락 끝에서 잠깐 멈췄다 다시 정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짧은 한 번의 시선 안에서 그녀의 안에서는 이미 호텔 별실의 다음 한 칸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위조의 칼이 무너진 자리에서 호적의 칼이 다음 자리로 옮겨 앉을 시간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의자를 가만히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30년 며느리의 마지막 자세에 가까웠습니다. 경비원이 채화영의 짐 가방을 현관 밖으로 한 짐씩 내려놓았습니다. 가방 손잡이 하나하나가 카펫에 끌리며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채화영은 그 소리들 안에서 한 번도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입가에는 마지막 한 줄의 미소가 가만히 걸려 있었습니다. 25년 며느리의 미소도 친딸을 자처한 사람의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음 판의 패를 손 안에 이미 쥐고 있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정문 밖 도로변에는 검은 차 한 대가 미리 와 있었습니다. 이강혁이 차 문을 열고 그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외투 자락을 가만히 정리해 주며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화영이 차에 오르는 그 짧은 동작 사이에 마대창은 거실 안쪽에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양금순을 가만히 불렀습니다. 양 여사, 그 목걸이 줄 가져오게. 양금순이 행주치마 안주머니에서 끊어진 줄과 네잎 클로버 펜던트를 꺼내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다가왔습니다. 마대창은 그 줄을 손바닥 위에 받았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네잎 클로버 자수의 잎이 한 번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정원 쪽 창가로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창 너머 정숙희가 멍하니 햇볕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여전히 작은 빈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대창의 손바닥 위에서 네잎 클로버 펜던트가 다시 그 빈자리로 돌아갈 방향을 찾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을 태운 차가 정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마대창은 그 소리에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장미는 거실 한쪽에서 그 광경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봉투, 강백호가 건네준 사본 한 장이 다시 한 번 가볍게 집혔습니다. 채화영의 차가 큰 길로 사라지고 저택 정문이 다시 닫히는 그 짧은 소리 안에서 25년의 한 장이 가만히 한 칸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손바닥 위에 펜던트를 한 번 더 응시한 뒤 양금순을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금수는 그 끄덕임을 받은 즉시 약상자에서 가느다란 새 사슬 한 줄을 꺼내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30년 동안 한 집안의 모든 살림을 바쳐둔 손이었고 그 손 위에 이제 정숙희의 잃어버린 25년이 한 줄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양금수는 그 사슬을 받쳐든 채 한참 동안 자기 손 위의 무게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장미는 양금순의 옆에 가만히 다가가 그 두 손 위에 자기 손을 한번 가볍게 포겠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만나는 자리에 25년의 어떤 무게가 같이 내려앉았습니다. 양금순이 짧게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오를 듯 말 듯 가만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그 미소를 한 번 더 응시한 뒤 정숙희가 서 있는 정원 쪽 창가로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마대창은 양금순이 받쳐든 약상자에서 가느다란 사슬 한 줄을 새로 받아 들었습니다.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정원 쪽 문으로 향했습니다. 정원 잔디 한쪽에 정숙희가 서 있었습니다. 햇볕이 그녀의 어깨 위에 한 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숙희는 발끝으로 잔디를 가만히 짚으며 손가락 끝으로 자기 목 빈자리를 자꾸 더듬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이 그녀의 옆에 천천히 다가가 섰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가만히 포겠습니다. 손등의 온도는 25년의 거리를 한 번에 좁히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닿은 손가락의 무게만은 25년의 빈자리에 정확히 들어앉았습니다. 정숙희는 그 손길에 잠시 어깨를 살짝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마대창은 다른 손으로 새 사슬에 네잎클로버 펜던트를 끼웠습니다. 사슬이 그녀의 목 뒤로 천천히 둘러졌습니다. 정숙희의 목 빈자리에 작은 잎 하나가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숙희는 자기 손가락으로 그 잎을 한번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잡히는 작은 자수자국 위에서 그녀의 입가에 아주 짧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대창은 그 미소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채화영이 떠난 자리에 남은 공기 안에서 25년 전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친딸의 그림자가 한 발짝만큼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양금수는 정원 입구에서 행주치마 자락을 두 손으로 누른 채 그 광경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오장미는 그 옆에 서서 정숙희와 마대창의 두 그림자가 잔디 위에서 한 줄로 나란히 길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안에서 25년 동안 비어있던 한 자리가 아주 작은 한 줄로 메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숙희가 작은 목소리로 한 단어를 더 흘렸습니다. 오키. 마대창의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두 글자가 그의 안에서 어디로 가서 어디에 닿는지 그 자신도 아직 정확히 짐작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가 본처 이성실이 어린 시절 자기 동생에게만 들려주던 옛 태명과 어딘가에서 닮아 있다는 사실 하나가 그의 가슴 한쪽에서 가느다랗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정숙희의 손을 한 번 더 가만히 자기 손 안에 모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바닥 안에서 작은 새 한 마리처럼 짧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 위에서 25년의 빈자리가 한 칸 더 좁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원 한쪽 잔디 위로 봄볕이 한 줄 길게 깔렸습니다. 그 빛 위에서 정숙희의 그림자와 마대창의 그림자가 처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길어졌습니다. 양금수는 그 두 그림자를 가만히 응시하며 행주치마 자락을 두 손으로 한 번 더 단단히 누웠습니다. 오장미는 마대창의 등 뒤로 천천히 다가가 그의 옆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한 줄로 나란히 깔린 그 자리 위에서 25년 동안 비어있던 한 자리가 처음으로 가는 한 줄로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의 차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좌석에 깊이 앉은 채화영의 무릎 위에는 그녀의 손이 가만히 포개져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마대창의 저택 정문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채화영의 얼굴에는 무너진 표정이 없었습니다. 식탁에서 빠져나갔던 핏기가 차 안의 어둠 속에서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창 밖이 아니라 무릎 위에 자기 손등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운전석에 앉은 채 백미러로 그녀를 한번 가만히 살폈습니다.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이 먼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조랑 바꿔치기는 어차피 1차 카드였어. 저 양반이 그 종이를 그대로 받아줄 거라고는 처음부터 기대 안 했어. 이강혁이 짧게 백미러로 시선을 옮겼다 다시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채화영은 천천히 손을 들어 자기 관자놀이 한 번을 가볍게 짚었습니다. 진짜 패는 정숙희가 저 양반의 친딸로 호적에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LA에 이성애가 있어. 그 양반이 25년 전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는 유일한 입이야. 그 입을 어느 방향으로 돌려 세우느냐가 다음 판이야. 이강혁은 가만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성애 씨 동선은 어제부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들어오는 비행기 일정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 비행기가 인천에 닿기 전에 손을 써두겠습니다. 채화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한 줄 더 그어졌습니다.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차창에 한 번 작은 무늬를 짚었습니다. 그 무늬는 누가 봐도 알아채지 못할 작은 자국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칼은 분명한 한 자루였습니다. 차가 큰 길로 빠져나가며 저택 정문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채화영은 좌석 등받이에 머리를 살짝 기댔습니다. 차 안의 어둠은 그녀가 이미 다음 칼을 갈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짧게 입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영자 그쪽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이강혁이 백미러를 한 번 더 살피며 답했습니다. 사모님은 지금 회장님 쪽에 따로 사람을 붙여두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강준호 본부장 해고건 이후로 회장님과 직접 통화는 끊으셨습니다. 채화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한영자라는 이름이 다음 판의 한자리에 가만히 옮겨 놓이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차창에 짧게 두 번째 무늬를 더 짚었습니다. 그 무늬는 호적과 LA와 한영자라는 세 자리가 한 칸 안에 들어선 그림이었습니다. 1차 카드가 무너진 자리에서 그녀의 아내는 이미 2차, 3차의 칼이 한 자루씩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짧게 한 번 더 힘을 주었습니다. 차가 큰 사거리 신호 앞에 정확히 멈춰 섰습니다. 신호등의 붉은빛 한 줄이 채화영의 옆얼굴 위에 짧게 깔렸습니다. 그 빛 위에서 그녀의 미소가 한 번 더 차갑게 그어졌습니다. 마대창의 서재 책상 위에는 두 장의 종이가 다시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장은 새벽에 받은 친자 불일치 결과지, 또 한 장은 정숙희의 99.99 친자 시료 결과지였습니다. 마대창은 두 번째 종이 위로 천천히 손가락 끝을 짚어갔습니다. 숫자 위에 작은 행간 사이에 25년의 공백이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공백 위에 자기 손바닥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종이의 온도와 손바닥의 온도가 잠시 같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의 시선이 종이의 한 모서리에 가만히 멈췄습니다. 모서리 가장자리,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은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자국은 자기가 남긴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양금순의 손은 행주치마 자락만 한 정도로 작게 잡혔고 그 자국과는 형태가 달랐습니다. 오장미의 손가락 자국 역시 그 모서리에 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마대창은 종이를 천천히 빛 쪽으로 비스듬히 들어 올렸습니다. 작은 손자국은 분명히 누군가의 엄지가 짧게 짚은 자국이었습니다. 25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종이 위에 알 수 없는 손가락 하나가 짧게 다녀간 자국이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대창의 미간이 다시 한번 깊게 잡혔습니다. 그 자국은 누구의 것일까? 그 손가락은 어느 자리에서 이 종이에 닿았을까? 질문이 한 줄씩 그의 안에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채화영이 짐가방을 끌고 정문을 나간 자리에서 새로운 자국 하나가 그의 책상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추방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 한 줄이 그의 손가락 끝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의 미소가 사라진 자리 위로 두 번째 전쟁의 첫 그림자가 가만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종이를 천천히 책상 위에 다시 내려놓으며 창밖을 한번 길게 응시했습니다. 새벽에 꺼지지 않았던 정원의 가로등이 이제 막 아침 햇빛 안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돋보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돋보기를 통해 종이 모서리의 자국을 한 번 더 응시했습니다. 자국 안에 미세한 지문의 결이 한 줄 살아 있었습니다. 그 결은 양금순의 굳은 살 자국과도 오장미에 가는 손끝 자국과도 분명히 달랐습니다. 마대창은 돋보기를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가만히 한 번 더 미간을 좁혔습니다. 25년의 한 자리가 한 칸 메워진 그 자리 옆에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새로운 한 줄이 가만히 적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책상 위에 두 봉투를 천천히 한 손으로 모았습니다.
25년의 빈자리를 메워줄 한 장과 30년의 거짓을 끝낸 한 장이 그의 손바닥 위에서 잠시 같은 자리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새로 적히기 시작한 한 줄, 누구의 엄지가 짚은 자국인지 아직 알 수 없는 그 한 줄이 그의 안에서 다음 회차의 첫 번째 질문으로 가만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등을 한 칸 더 천천히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보실 자리는 한 사람의 거짓이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파는 순간입니다. 25년 동안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채화영이 이제는 그 며느리의 자리를 친딸의 자리로 옮겨 앉으려 합니다. 위조한 종이와 바꿔치기한 시료와 미리 짜인 무릎구름까지 채화영의 손이 닿은 모든 자리에 작은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자국이 어떻게 마대창의 손가락 끝에서 한 줄씩 읽히는지, 그리고 30년의 며느리 자리가 어떻게 한 끼 식사 안에서 끝나는지 이제부터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채화영이 정숙희의 목걸이 앞에서 그토록 떨던 자리가 바로 이 모든 일의 시작점입니다. 앞서 보셨던 그 자리, 정숙희가 반찬을 들고 저택을 찾았을 때 채화영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그 펜던트 위에서 굳어졌지요. 그 한 번의 굳음이 오늘 회차의 모든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채화영은 이미 종이컵 시료로 마대창과 정숙희의 친자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동석이 입양하라는 사실이 그 카드를 통째로 무용지물로 만들었지요. 남매 관계를 폭로해 마대창 가문을 한꺼번에 매장하겠다는 그림은 모래 위에 지은 탑이었습니다. 채화영은 그 탑이 무너진 자리 위에서 한 번 더 손을 움직였습니다. 자신이 마흔애라는 자리에 직접 들어앉는 길, 그 길 하나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에서 친딸로 옮겨 앉는다는 그림은 보통의 사람이 그릴 수 없는 그림입니다. 그것은 30년의 자기 자리를 통째로 부정하고 30년의 호칭을 통째로 갈아 끼우는 일이지요. 그러나 채화영은 그 일을 한 호흡에 해내려 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무대 위에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실에서 무릎을 꿇는 그 동작 안에는 자기 손으로 자기 30년을 갈아치우는 결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결심이 무서울 만큼 단단해 보였지만 그 단단함 안에 이미 한 줄의 자국이 길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마대창의 손가락 끝에서 그 자국이 한 줄씩 읽혀갑니다. 두 조각의 펜던트가 너무 정확하게 맞물리는 자리, 99.99라는 숫자가 너무 또렷하게 박혀있는 자리, 25년 전 보육원 회람치고는 종이결이 너무 깨끗한 자리, 인주색이 진한 주홍이 아니라 분홍에 가까운 자리. 그 모든 자리가 채화영이 짜놓은 무대의 결을 한 칸씩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그 자국 위에서 며칠 전 가짜 박영미의 글씨 한 줄을 떠올렸습니다. 한 번 속을 뻔했던 그 자리에서 그는 다시는 종이 위의 숫자만 보고 사람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짜 박영미의 그 한 번이 마대창에게는 학습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30년을 며느리라 부른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친딸을 자처하는 그림이 그의 안에서는 너무 잘 짜인 그림 그 자체로 자국이 보였습니다. 너무 잘 맞는 그림은 보통 사람의 그림이 아닙니다. 그 사실 하나가 채화영의 무대를 무대 위에서 이미 끝내두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의 손가락은 이미 다음 판의 첫 칸을 짚어두고 있었지요. 그 다음 판이 시작되는 자리가 채화영의 머리카락 한 가닥 위였습니다. 마대창은 채화영의 어깨를 다독이는 척하면서 그녀의 머리 옆을 한번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들어주는 척, 거두는 척하는 그 짧은 손짓 안에 이미 30년 며느리의 다음 24시간을 가르는 칼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응접실 자리로 옮겨 앉은 그 짧은 사이에 마대창은 등받이 위에 머리카락 두세 가닥을 손수건에 가만히 옮겨 담았습니다. 이 동작이 오늘 회차의 진짜 칼이지요. 위조한 출생 기록도, 분홍인주의 도장도, 시중에서 작년에 풀린 종이도 채화영이 짜놓은 무대의 결을 한 줄씩 드러내고 있었지만 마대창의 칼은 종이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채화영 자신의 몸에서 떨어진 한 가닥, 그 한 가닥이 채화영의 30년을 그날 밤 안에 닿는 도구였습니다. 채화영은 자기 무대에 취해 있어서 자기 등 뒤에서 떨어진 한 가닥의 무게를 보지 못했지요. 들어주는 척, 받아주는 척하는 손길이 가장 무서운 손길이라는 사실, 그 사실 하나가 이 자리에서 가장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양금순의 자리도 이 한 회차 안에서 다시 한번 단단하게 묶입니다. 30년 동안 한 집안의 모든 살림을 바쳐든 그 손이 오늘은 카펫 위에 떨어진 끊어진 목걸이 줄을 행주치마 안주머니에 옮겨 담는 손이었습니다. 거실의 모든 시선이 채화영에게 쏠려 있는 그 한 박자 안에서 양금순의 손가락이 가느다란 금속줄을 잡았습니다. 30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그녀의 손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마대창과 양금순이 채화영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같은 시선으로 함께 응시한 그 짧은 자리, 그 자리에서 30년의 신뢰가 한 번 더 단단하게 묶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같은 한 가닥을 함께 봤다는 사실 하나가 30년의 시간을 한 줄의 동맹으로 묶어두었습니다. 양금순의 행주치마 안주머니가 25년의 한 잎을 지킨 자리였다는 사실, 이 사실이 오늘 자리의 가장 따뜻한 자국 중 하나입니다. 채화영의 잔혹성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난 자리도 이 회차 안에 있습니다. 채화영은 정숙희를 향해 사기꾼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입에 올렸습니다. 어머님 유품을 훔쳐 25년을 살아온 사람, 친딸을 자처한 사기꾼이라는 말로 정숙희를 깎아내렸지요. 정숙희는 그 말이 자기를 향한다는 사실조차 정확히 알아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5살짜리의 지능 안에서 그저 자기 옷자락을 잡은 채 오장미의 품에 깊이 안겨있을 뿐이었지요. 그런 사람을 향해 사기꾼이라는 단어를 던지는 채화영의 자리가 25년의 누명을 누가 누구에게 씌워왔는지를 가장 또렷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시설로 보내야 한다는 한 줄까지 보태면서 채화영은 자기 거짓의 마지막 끝자락을 한 사람의 가장 약한 자리에 던졌습니다. 그 잔혹성이 거실 한가운데에서 너무 또렷이 보였기 때문에 마대창의 침묵도 그만큼 더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의 가장 약한 자리를 칼로 짚는 손이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앉을 자격을 한 번 더 잃어가고 있었지요. 정숙희의 본능 한 줄이 25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같은 자리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 회차 안에서 한 번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정숙희는 채화영을 보자마자 손가락을 곧게 펴며 도둑이라는 단어를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한 번이 아니었지요. 같은 자리에서 폴짝 뛰며 같은 단어를 거듭 던졌습니다. 그 한 단어 안에 25년의 모든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위조 자료도, 어떤 바꿔치기한 시료도, 어떤 정교한 보육원 회람도 정숙희의 그 한 단어 안에는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서 흘러나온 옛 태명 2글자, 옥기라는 그 2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5년 전 별장에서 자기 배 안에 아이들을 부르던 그 2글자가 종이 한 장의 위조 안에서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자리에서 가만히 흘러나왔지요. 마대창의 시선이 그 2글자 위에서 잠깐 멈춘 순간 25년의 빈자리 한 칸이 그의 안에서 천천히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본능 한 줄이 가장 정교한 위조보다 강하다는 사실이 이 자리에서 가장 따뜻한 한 줄로 새겨졌습니다. 마서린의 자리도 이 회차 안에서 한 번 더 흔들립니다. 2층 난간 그림자 안에서 거실의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던 마서린은 자기 이름이 한 번도 호명되지 않는 자리에서 25년의 자랑이 한 칸씩 무너지는 시간을 견디고 있었지요. 채화영이 친딸 카드가 무너진 자리에서 곧바로 자기 자신이 친딸이라며 손을 뻗는 그 광경 안에 마서린이라는 이름은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엄마의 친딸, 엄마의 자랑, 엄마의 그릇이라는 자국을 어깨 위에 얹고 살아온 한 사람이 그 자국이 자기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거실 위에서 직접 내려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기 뺨을 짚어보는 그녀의 손길 안에 자기 얼굴에 이름을 묻는 첫 질문이 처음으로 떠올랐지요. 채화영의 손이 친딸이라는 자리까지 욕심내는 그 순간 마서린의 자리는 25년 안에서 처음으로 가장 가벼운 자리가 됐습니다. 그 가벼움이 그녀의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다음 한 발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가 이 회차에서 가장 천천히 흔들리는 한 줄입니다. 마지막 식탁 위에서 채화영의 30년이 한 끼 식사 안에서 닫혔습니다. 마대창은 2장의 종이를 식탁 위에 가지런히 펼쳤습니다. 친자 불일치라는 굵은 한 줄, 그리고 시중에서 작년에 풀린 종이로 인쇄된 사본이라는 또 한 줄.
그 두 줄이 채화영의 머리카락 한 가닥에서 시작된 24시간의 마침표였습니다. 채화영의 숟가락이 그릇 안에서 멈추는 그 짧은 소리, 30년 며느리의 마지막 소리에 가까웠지요. 마대창은 채화영의 얼굴을 한 번도 다시 마주보지 않은 채 작은 종을 한 번 울렸습니다. 경비실로 이어지는 그 짧은 신호 하나가 30년의 마침표였습니다. 채화영이 식탁 의자를 가만히 안으로 밀어넣는 그 작은 동작, 그 동작이 30년 며느리의 마지막 자세였지요. 위조의 칼이 무너진 자리에서 채화영은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자리를 끝내는 그 순간에도 그녀의 입가에는 마지막 한 줄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미 다음 판의 패를 손 안에 쥐고 있는 사람의 미소였지요. 그 미소 하나가 채화영의 절박함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택 정문이 다시 닫히고 마대창이 정숙희의 목에 쇠사슬을 거는 그 자리는 이 회차에서 가장 조용한 자리이지만 가장 무거운 자리입니다. 마대창의 손이 정숙희의 손등 위에 처음으로 가만히 포개졌지요. 25년의 거리를 한 번에 좁히지 못한 손길이지만 그 자리에 닿은 손가락의 무게만은 25년의 빈자리에 정확히 들어앉았습니다. 정숙희의 목 빈자리에 작은 잎 하나가 다시 자리를 잡는 그 순간 25년 동안 비어있던 한 자리가 가는 한 줄로 메워졌지요. 정원 잔디 위에서 정숙희의 그림자와 마대창의 그림자가 처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길어진 그 자리가 이 회차의 가장 따뜻한 마지막 한 줄입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 옆에 새로운 자국 하나가 이미 적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결과지 모서리에 묻은 작은 엄지 자국, 양금순의 것도 오장미의 것도 아닌 그 한 자국이 채화영의 추방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한 줄을 가만히 알리고 있었지요. 호적이라는 다음 칼, LA의 이성애라는 다음 입, 한영자라는 다음 칸이 채화영의 안에서 이미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25년의 한 자리가 메워진 그 자리 옆에 두 번째 전쟁의 첫 그림자가 가만히 내려앉고 있는 시각이었습니다. 오늘 보신 자리는 채화영이라는 한 사람의 거짓이 자기 머리카락 한 가닥에서 무너지는 자리였습니다. 위조한 종이와 바꿔치기한 시료와 미리 짜인 무릎구름이 아무리 정교해도 자기 몸에서 떨어진 한 가닥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 자리에서 가장 또렷이 보였지요. 30년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서 자라난 욕망이 친딸이라는 자리까지 욕심낸 순간 그 욕망 안에 이미 마침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화영은 그 마침표를 끝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안에서 다음 칼이 한 자루씩 줄을 서고 있는 한 이 자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리이지요. 마대창의 책상 위에 적히기 시작한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한 줄, 그 한 줄이 다음 회차의 첫 질문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오늘 자리에서 가장 오래 마음에 남는 한 장면은 마대창이 채화영의 어깨를 다독이는 손길이었습니다. 들어두는 척 거두는 척하는 그 짧은 손길 안에 30년의 칼이 한 자루 들어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가 오래도록 자리를 지키지요. 그리고 정숙희의 목 빈자리에 다시 잎 하나가 걸리는 그 마지막 자리, 그 자리는 25년의 빈자리가 가른 한 줄로 메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채화영의 다음 칼이 어디를 향할지, 책상 위에 작은 엄지 자국이 누구의 것인지 딱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